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수업 열심히 잘 듣고 있나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뭐죠? 장점은 바로 코로나로 인한 감염 위험이 적어지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감소한대요.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편한 시간대에 복습하고 싶거나 놓친 부분을 마음대로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잡담 등으로 수업 분위기가 흐려질 때도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온전히 자신의 수업, 자신의 영상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보자. 자, 그 다음은 온라인 수업의 단점이죠. 보자. 반면 오히려 수업을 틀고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학습에 악영향을 끼친다 라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개의 창을 이용해서 동시에 수강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도 있고, 집에서 하는 게 편해서 집중이 잘 된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나는 너무 편하다 보니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도 다른 짓을 할 때가 많다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 편하긴 한데 편하기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쵸?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기회로 해서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혼자 스스로 공부를 잘 열심히 집중해서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걸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바로 자기조절 학습이에요. 자기조절 학습. 자, 자기조절 학습을 그러면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등교 수업에서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의 일상에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쌤, 자기조절 학습이 뭐예요? 그건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조절 학습이 뭔지 모를 수 있죠. 그쵸? 자, 자기조절 학습은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생님이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활용하고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부모님이 너 여기까지 풀어 이렇게 목표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내가 이해를 해서 그 방법을 활용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가 끝나면 내 스스로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지, 내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지금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거죠. 남이 나를 평가하면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내 스스로 평가하고 내 스스로 개선해 가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하는 느낌이 들겠죠. 자, 그 다음으로 공부 중에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정서를 조절하는 게 바로 자기조절 학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목표를 성취하는 게 자기조절 학습이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나 좀 게임하고 싶다 하는 행동, 나의 행동, 이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이 들 때 이 생각 그만하고 공부를 다시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막 다른 걸 하고 싶고 막 눕고 싶고 게으른 마음이 들어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자기조절 학습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정서를 통제하는 게, 조절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되면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수동적이고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순간 재미도 있어지고 뿌듯해지고 내 자신이 굉장히 멋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쌤, 이거 왜 해요?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이걸 왜 할까요, 여러분? 자, 왜 하느냐? 요거는 여러분 공부와 습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알죠? 이거는 그냥 공부, 습관, 시중에 나와 있는 공부와 습관에 관한 책만 봐도 이렇게 수두룩빽빽하게 많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공부 습관, 하루 한 장 공부 습관, 아예 공부 습관을 키워주는 정리인, 공부 습관 잡아주는 초등인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습관이 왜 중요하냐? 이 습관을 제대로 잡으면은 힘들이지 않고 막 내가 막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막 너무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면서 재미있게 고통스럽지 않게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몸에 배서 저절로 되는 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양치하죠?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요새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자연스럽게 뭘 쓰죠? 마스크 쓰죠. 그게 바로 습관이에요. 우리 처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쓸 때는 막 까먹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탔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마스크 쓰기도 하고 막 학교 왔는데 마스크 벗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한 반년 지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죠.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집중해야지,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카톡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카톡 안 보고 자연스럽게 공부에 집중하는 게 저절로 된다면 여러분들 공부가 조금 더 재미있고 즐거워지고 효율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습관을 형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조절 학습,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습관을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 체크리스트의 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할 활동이 이제 체크리스트 활동도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한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외과 의사는 이제 수술을 하겠죠.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하다가 환자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는 환자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외과 의사가 뭘 고민했냐면 어떻게 하면은 수술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수술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 체크리스트였어요.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위생 상태가 확실한가? 수술 도구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수술하는 의사의 마음가짐은 진지하고 차분한가? 수술하는 의사는 어디 아픈 곳이 없고 심신이 건강한가? 수술하는 간호사들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는가? 이렇게 꼭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적은 다음에 체크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합병증의 비율이 36% 감소하고 환자의 사망률이 47%나 감소했대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똑똑하고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했더니 실수가 줄어들고 효율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구의 도움으로 환자 사망률이 절반이나 감소했다는 거는 정말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내 공부 습관을 점검하고 공부 방법을 점검하면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유, 이걸 왜 하는지, 자기조절 학습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이 망각 곡선이에요. 이 에빙하우스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발견해낸 건데 인간의 망각이 어떻게 되는가를 밝혀낸 게 이 망각 곡선입니다. 자, 이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고 쳐보자. 딱 열심히 들은 순간은 100%를 기억을 하겠죠. 근데 이 100%를 기억하는 게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아주 짧은 시간 유지되고, 자 보세요. 여기에 10분이 지났을 때 기억력이 쭉 떨어져서 거의 이제 한 65% 정도만 기억나고, 하루가 지났을 때 거의 한 30몇 퍼센트 기억 다 까먹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거의 한 20% 정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빨리빨리 까먹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딱 듣고 나서 10분 되는 시점에 아주 짧게 복습을 했더니 다시 기억력이 순식간에 100%로 다시 올라가더라. 물론 그 다음에 다시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10분 후에 복습을 했더니 쭉 유지되는 기억이 거의 요거랑, 복습을 안 했을 때랑 복습을 했을 때랑 거의 한 10% 정도 차이가 나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10분 후에 딱 복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루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는데 일단 시간이 적게 걸리고 다시 금세 기억이 다시 다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면 훨씬 아예 복습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기억을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죠. 한 번 더 일주일 때 복습을 하면은 기억이 훨씬 더 많이 남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만 복습해줘도 굉장히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자기조절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3가지 말했죠. 지금 망각곡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부 습관 얘기했고, 습관을 만들어주는 체크리스트의 힘도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효과가 많다는 걸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지. 자, 그래서 선생님과 뭘 해볼 거냐면 성장 노트를 작성해 볼 거고요. 매일마다 성장 노트를 작성을 해볼 거고,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내 공부 습관을 한번 점검하고 내 공부 습관을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체크 활동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해보는 활동을 이제 수업 시간 끝날 때마다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을 배우고 활용해보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를 배우고 활용해 볼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하루하루 작은 성공을 맛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길 바래. 공부도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맛봤으면 좋겠어. 코로나19로 정신없고 불안했던 2020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